안녕하세요. 바이오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독 검사 중 하나인 RPR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녹차에 따라 RPR 검사가 무엇인지, 검사의 필요성, 원리, 검사 방법, 검사의 임상적 의의와 한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PR 검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RPR은 매독을 진단하기 위한 혈청학적 검사 중 비특이적 검사에 속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환자의 혈청 또는 혈당이며 검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카드 테스트지, 드로퍼, 그리고 핵심 시약인 RPR 시약입니다. 검사의 원리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하여 응집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검사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위양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RPR이 비특이적 검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위양성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 검사가 사용될까요? 그 이유는 매독의 원인균인 트레포네마, 팔리듐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균은 다른 균들과는 달리 배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세균 자체를 키워 확인하기보다는 혈액 내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검사가 매독 검사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RPR 검사의 원리, 특히 비특이성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PR 검사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비특이적인 이유는 항원으로 매독균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독균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고 그 과정에서 지질 물질이 유리되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이 지질을 이상한 것으로 인지하고 이에 반응하는 리아긴, 즉 항체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매독균에 감염된 환자의 혈청에는 이 리아긴이 존재하고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지질 항원의 역할을 해주는 RPR 시약과 반응시켰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RPR 검사는 매독균 자체가 아니라 매독 감염으로 인해 생성된 리아긴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입니다. RPR 검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1대 2부터 최대 1대 128까지 혈청과 슬라인을 섞어 단계적으로 희석합니다. 희석된 검체를 드로퍼를 이용해 카드 테스트지에 펴 바릅니다. 그 다음 카디오리핀, 레시틴, 콜레스테롤, 차콜이 혼합된 RPR 시약을 잘 흔들어 분유시킨 뒤 펴바른 각각의 검체 위에 직각으로 떨어뜨립니다. 약 8분에서 9분 정도 회전 교반한 후 어디 역각까지 응집되었나 확인한 후 결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진에서는 순서대로 1대 2부터 희석된 검체를 펴발랐고 테스트지에서는 1대 16까지 응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R은 비특이적 검사이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검사는 아닙니다. 이 검사의 핵심은 역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가란 응집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최고 희석 배수로 이는 환자 혈청 내 리아긴 농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RPR은 매독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 역가가 3단계 이상 감소해야 하며 만약 역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RPR은 비특이적 검사이기 때문에 BFP, 즉 생물학적 위양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이로 인해 RPR 단독으로는 매독을 확진할 수 없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TPPA와 같은 특이적인 검사가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RPR 검사는 매독균을 직접 검출하지 않고 리아긴 항체를 확인하는 비특이적 선별 검사로 시료경과 추적에 활용되며 확진을 위해서는 TPPA 등 특이적 검사와 병행해야 하는 검사였습니다. 이상으로 RPR 검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PP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PPA는 앞서 말씀드린 RPR과 마찬가지로 매독 검사를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 약자는 트레포네마 팔리듐 파티클 아글루티네이션의 약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TPPA 검사에 대한 검사 개요 및 용어 설명, 그리고 검사 원리. 두 번째, 판독 기준과 신뢰성 확보 방법. 세 번째, 임상적 의의입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TPP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기본 용어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첫 번째는 정량검사와 정성검사입니다. 뭔가 이름에서부터 알 것 같지 않나요? 정량검사는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의 양을 구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런 거를 수치로 구하는 검사법이고요. 정성검사는 수치가 아닌 존재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구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검사는 검사를 하는 검사자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작입니다. 감작은 보통 내성의 반대의 개념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감작은 생물체에 어떤 항원을 넣어서 그 항원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로 만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작은 어떤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면역 반응을 준비하는 요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작이라고 합니다. 약간 알레르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여기서 감작을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뒤에 감작 개념이 활용이 될 거라서고요. 그리고 검사 개요에서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BPA는 혈종학적 진단 중에서 비특이적 검사일까요? 특이적 검사일까요? 그리고 정량 검사일까요? 정성 검사일까요? 힌트는 요 그림에 있습니다. 비특이적일까요? 특이적일까요? 정성 검사일까요? 정량 검사일까요? 자, 그거를 고민해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독의 진단법입니다. 저는 일단 고려의학의 임상면역혈청학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매독의 진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세균학적 진단, 혈청학적 진단, 그리고 신경매독 진단. 그 중에서도 저희는 혈청학적 진단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이 혈청학적 진단은 다시 특이적 검사, 비특이적 검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RPR이 비특이적 검사에 속하고 CPPA가 특이적 검사에 속합니다. TPPA는 인공담체에 흡착된 매독균체와 환자 혈청과의 반응 후 응집 여부를 관찰하는 진단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담체예요. 근데 바로 위에 TPHA가 있죠. 근데 얘는 적혈구입니다. 근데 이 뒤를 보면 똑같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TPH랑 TPPA랑 적혈구냐 인공담체냐 그 차이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는 네, 정답은 특이적 검사였습니다. 왜 특이적 검사냐면요. 인공담체에 흡착된 매독균체랑 환자 혈청하고 반응을 해서 응집 여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인 거예요. 매독균체잖아요. 균체랑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독균체하고만 반응을 한다. 얘 그러면 매독균체에 좀 특이성이 있네라고 해서 특이적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독의 진단법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매독의 검사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혈청학적 진단 자체를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청 안에는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혈청을 가지고 항체 검사를 하고요. 혈청학적 진단은 매독균과의 면역 반응으로 생성된 항체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념에서 혈청, 항체, 혈청, 항체 이게 세트로 나올 거고요. 같이 어, 네, 항체는 혈청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사 원리입니다. 검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젤라틴 입자와 메르균 항원을 만나게 해서 감작 입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작 입자를 환자 혈청과 결합을 시켜서 응집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젤라틴 입자가 있어요. 이 메도균 항원은 이 젤라틴 입자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요런 감작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감작 입자를 환자 혈청과 만나면 요렇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면은 항체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 항체가 붙어 있는 게 잘 보면 요 초록 색깔, 요 메도균 항원이에요. 요 담체랑 붙는 게 아니라 이 항원이랑 붙는 거예요. 담체는 이 담체는 요 메도균 항원하고 붙는 거고, 이 메도균 항원은 요 항체의 끝부분하고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집이 됩니다. 근데 응집이 되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웰 하나하나에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응집이 안 됐을 때에는 이렇게 담체가 가라앉겠죠. 모아져서. 근데 응집이 되면요. 얘가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요 근방에 막 이렇게 응집이 되면 이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나타냈냐면요. 이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희석 배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희석 배수. 희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희석액을 굴을 넣고 반대로 해드릴게요. 환자 혈청을 1을 넣고요. 희석액을 9를 넣어요. 그럼 이 총량은 10이겠죠. 요거를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환자 혈청 1, 총량 10. 이래서 1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대 10으로 넣으면 얘는 1대 20으로 넣어요. 계단 희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던 걸 끌어와서 여기에 넣고, 여기 있는 걸 끌어와서 여기에 넣고, 또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고 해서 계산 희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1대 20, 뭐 1대 40, 뭐 1대 80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에는 뭐 기준이 되는 다른 것들도 다 넣어지겠죠. 근데 저는 원리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커진 지점을 봤는데 얘가 1대 80이네. 그러니까 총량이 80인데 항체가 그 안에 1이 있어. 근데 얘가 이만큼 응집을 많이 했네. 라고 했을 때 얘는 양성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PPA 말고 TPHA는 이게 젤라틴 입자가 아니라 적혈구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이제는 결과 판독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결과 판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점점 퍼질수록 양성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1대 80인 웰에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참고치로 양성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얘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퍼진 거를 저희가 어떻게 뭐 수치로 나타내요? 얘는 1이고 2고 3이고 컴퓨터가 이거를 다 계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자가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분은 이 선생님께서 봤을 때는 나는 좀 커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선생님께서는 나는 좀 작아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대조 시료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숙련된 검사자가 표준 기준에 따라서 판독을 합니다. 보통 초보자가 하지 않고 숙련된 검사자 분이 실시를 하고, 그리고 교차 확인 및 재검 절차로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교차 확인은 나 혼자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선생님께 가서 제 눈에는 이게 양성으로 보입니다. 뭐 숙련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의견을 공유를 합니다. 물론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네, 이렇게 결과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합니다. 결과 해석입니다. 결과 해석은 양성 반응, 음성 반응이 있어요. 양성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독 항체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매독 감염의 현재 또는
과거의 감염을 시사합니다. 어, TBP 특징이 매독은, 매독이 뭐라고 해야 되죠? 매독은 일단 초기, 뭐 제1기, 뭐 제2기,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매독 감염이 현재 또는 과거 감염을 시사한다는 게 이 TBP의 특징이 모든 과정에서 얘는 양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요. 뭐 어떤 검사는 초기인 거는 검출해낼 수가 없는데, 뭐 TPPA는 초기든 뭐 중기든 후기든 모든 과정에 있는 거를 다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음성 반응은 당연히 매독 항체가 없겠죠. 그리고 감염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초기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제가 앞서서 매독 감염은 모든 과정을 다 검출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근데 초기 감염인 경우에는 항체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고, 뭐 적게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검사 자체가 항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항체가 너무 적거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오픈해 두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임상적 의의입니다. 임상적 의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젤라틴 입자가 아닌 인공 단체가 아닌 적혈구를 사용한 TPHA에 비해서 민감도가 조금 더 높고 자동화 장비로 검사가 수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트기적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확진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비트기적 검사는 확진 검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독을 확진을 내릴 때에는 비트기적 검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기적 검사를 하고 양성이네라고 했을 때 이제 확진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TPP 같은. 그리고 매독 감염의 전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양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정답은 특이적 검사였고요. 정답은 정성 검사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